급등주의 8알은 작전주 패턴으로 움직인다. 저자 네이버 카페 알렉스 강의 주식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한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영리해지기 위해서는 주식 공부와 함께 경험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경험은 고사하고 공부마저 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의사가 되는 것과 같다. 라고 제시 리버모어는 말했다. 의사는 몇 년 동안 수많은 학문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공부가 끝난 뒤부터는 평생에 걸쳐 경험을 쌓아야 더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투자는 자신만의 방법이 아니면 신기하리만큼 수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이란 기업의 이익 중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비율이다. 만일 어떤 회사가 100억 원의 수익을 냈고 이 중 50억 원을 배당했다면 배당 성향은 50%가 되는 것이다. 배당주는 언제 매수해야 할까? 보통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주식은 매수한 날까지 포함하여 3거래일이 걸린다. 따라서 배당 기준일부터 주식시장 거래일을 기준으로 3일 전에는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렇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 4월 전후로 세금이 공제된 뒤에 계좌로 입금이 된다. 배당주의 배당 공시가 나오기 전 주가의 상승이 시작될 쯤에 낮은 주가에 매수했다가 배당 낙전에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게 좋다. 장기 투자자로서 매년 배당금이 목적이라면 1년 중 가장 낮은 시점에 매수하여 묵혀두는 방법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량주여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테마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오른다. 남북 테마와 황사 테마이다. 남북 테마는 방위산업 테마이다. 빅텍을 좋아한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도발을 한다. 그 중에서도 매년 3월부터 시작하는 KRF의 훈련을 주목해야 한다. 3월에 바로 사는 것보다 1~3개월 전에 사는 것이 좋다. 저점 구간에서 사는 것이 좋다. 황사 테마주로는 크린앤사이언스가 있다. 미세먼지 테마주이다. 자동차 여과지는 국내의 44% 과점 기업이다. 급등하는 종목은 재료 분석의 대상이다. 급등이 시작한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한다. 장대 양봉이란 종가를 기준으로 최소 3% 이상 급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평소에 200%가 넘는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장대 양봉이라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끝으로 이렇게 발생한 장대 양봉의 종가는 지난 5일봉들의 시가와 종가보다 높아야 한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은 3가지이다. 1. 투자를 사업하듯이 하라. 2. 시장의 변덕스러운 급락에 속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며 3. 주식의 매수를 충분히 낮은 가격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렌 버핏의 투자 4가지. 1. 자신이 잘하는 회사에 투자하라. 위험 분산을 위해 잘 모르는 회사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잘하는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다. 2. 좋은 회사에 투자하라. 3. 훌륭한 경영자가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 4. 주식의 가격이 회사의 가치보다 낮은 회사에 투자하라. 적자인지 흑자인지 확인하려면 종목에 들어가서 종목 분석 마이너스 재무 분석에 들어가서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면 된다. EPS 주당 순이익 주식 1주당 순이익이다 클수록 좋다. 퍼 주가 수익 비율 주가를 1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값이다. 값이 작을수록 저평가이다. PPS 주당 수자산 비율 주식 1주당 순자산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작을수록 저평가이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주식 1주당 순자산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작을수록 저평가다. PCR 주가 현금 비율 현재 주가를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준 값이다.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저평가 가능성이 높다. PSR 주가 매출 비율 현재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누어 준 값이다. 일반적으로 작을수록 저평가다. EV/EBITD의 기업 가치를 해당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나눈 값이다. 작을수록 좋다. 당기순이익 기업의 총수익에서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다. 로 자기 자본 수익률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클수록 좋다. 로어 총 자산이익률 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클수록 좋다. ROIC 투하자본 수익률 영업이익을 세금을 내기 전 투하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클수록 좋다. 유동자산 보통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부채 비율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값이다. 100% 이하로 작을수록 부채가 적은 회사 100% 이하일 경우에는 위험하다. 보조지표 중에 중요한 것은 MACD, 스토캐스틱, RSI, OBV 4가지 지표가 중요한 보조지표이다.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는 보조 지표라고 할 수 있다. MACD만 정확히 이해해도 추세 분석은 완벽하다.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멀어지게 되면 다시 가까워지려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통해 주가 추세를 분석할 수 있다. 이동평균선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평균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매 타이밍까지는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가보다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MACD는 이동평균선이 갖는 후행성이라는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한 지표이다. MACD는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가장 멀리 떨어진 시점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한 시점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MACD의 Q차를 활용한 매매신호. MACD를 활용한 매매신호의 첫 번째 방법은 MACD선과 시그널선의 Q차를 이용한 방법이다. 이것은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 골든 크로스하면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시그널선이 하향 돌파, 데드 크로스하면 매도 신호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매매 방법은 MACD를 활용한 일반적인 매매법이다. MACD 선의 기준선 0선 돌파를 활용한 매매 신호. 이것은 MACD 선의 Q차를 활용한 타이밍보다는 조금 늦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지표들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0선 돌파를 활용한 매매 타이밍은 매수의 경우에는 그런 때로 잘 맞지만 매도의 경우에는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과가 들쭉날쭉이니 MACD는 매매 타이밍보다는 현재 추세를 이해하는 데 쓰는 것이 좋다. MACD는 정확한 타이밍보다는 추세를 알려주는 지표다. 따라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보다는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추세를 위해서는 MACD가 0선 기준선 이상에서 또는 우상향 또는 거의 0선 기준선에 근접하면서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0선 아래일지라도 우상향하는 기울기가 가파른 각도를 보인다면 매수 가능 구간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통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과매도권을 상향 돌파할 때에 매수 과매수권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타이밍으로 노린다. 스토캐스틱이 100에 근접했다는 것은 주가가 설정한 기간 중 최고가 근처이므로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0에 근접한다면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니 조만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주가가 0 근처에 있다면 바닥권에 있으니 조만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스토캐스틱이 80 이상일 경우 과매수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20 이하일 경우 과매도권으로 설정한다. 먼저 매수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인 20선에 진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20선을 상향 돌파하여 상승할 때를 노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매도는 과매수권에 들어갔다가 80선을 깨고 내려오는 시점을 타이밍으로 잡는다. 스토캐스틱 교차를 활용한 매매 전략. 스토캐스틱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활용한 매매 전략이 가장 많이 쓰인다. 차트를 보면 너무 많은 매매 신호가 발생한다. 스토캐스틱이 알려주는 매매 신호는 잘 맞는 구간도 있는가 하면 너무 잦은 신호로 인하여 잘 맞지 않는 구간도 많이 있다. 따라서 스토캐스틱이 주는 모든 신호에 따라 매매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추세를 갖고 일정 기간 이상 움직일 때에는 스토캐스틱의 신호를 따라 매매해도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추세를 갖고 일정 기간 움직일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앞서서 추세를 확인하는데 가장 좋은 지표가 MACD라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MACD와 스토캐스틱을 함께 활용한다면 좋다. 스토캐스틱은 MACD와 함께 이해할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MACD는 추세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매 타이밍보다는 추세를 이해하는 데 활용한다. 정확한 매매 타이밍은 스토캐스틱이 더 정확하다. 만일 MACD가 매수해도 좋은 구간 주가 상승 추세이라고 알려준다고 하자. 이런 구간이라면 스토캐스틱이 알려주는 골든 크로스 매수 타이밍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런 시점에 매수했다면 MACD가 알려주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 속에서는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 물론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MACD가 확실히 상승 추세로 진행되기 시작한 초기에 발생한 첫 번째 스토캐스틱의 골든 크로스를 노리는 것이 좋다. 이미 MACD의 상승 추세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이라면 조정 또는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 시점을 MACD나 스토캐스틱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분석이 정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매도 방법은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MACD를 통한 일반적인 매도 방법으로는 MACD가 하락 추세로 바뀔 때 스토캐스틱의 데드 크로스를 살피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매도해야 한다. MACD가 하락 추세라면 가급적 매수를 자제하고 확실한 매수 신호를 기다려보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뿐만 아니라 휴식도 중요하다. 항상 매수와 매도만 반복하기보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때가 있다. RSI를 통한 추세의 강도 이해하기. RIS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한다. 추세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팩분율로 표시하여 추세의 전환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지수가 0, 100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은 스토캐스틱과 비슷하다. 만일 RSI가 100에 근접했다는 것은 지난 14일간 주가의 상승 추세 강도가 굉장히 강력했다는 증거다. 100에 근접했다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본다. 반대로 RSI가 0에 근접했다는 것은 지난 14일간 주가의 하락 정도가 엄청나게 강했다는 뜻이다. RSI가 0에 가까워졌다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매수 시기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30% 아래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졌다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매수 7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시점에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RSI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준선 50%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50을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판단하고 하향 돌파하면 하락 추세로 판단한다. 이것은 보다 긴 관점에서 추세를 판단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OBV를 통한 거래량 이해하기. OBV는 세력이 주식을 매집하고 분산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좋은 지표다. 그리고 거래량을 이해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지표이므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주가는 거래량에 선행한다 라는 말에 착안하여 주가가 움직이면에는 거래량이라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주가가 상승한 날에 거래량이 더 크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세력이나 투자자들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세력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반대로 OBV가 하락했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이 상승한 날의 거래량보다 크다는 뜻이다. 이것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세력이나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OBV도 상승하고 주가가 내리면 OBV도 하락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의문을 가지는 패턴으로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 후 횡보할 때 OBV는 역대 최고점 위치에서 횡보할 때도 있다.